네, 지방 권력의 지형을 바꿨던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일주일 뒤면 새로운 지방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백운계 시사 1번지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이 참패했던 지난 선거에서 희망의 불씨로 남은 분이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때 당선되고 꼭 나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네. 이렇게 또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부르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네, 이제 일주일 남았죠. 그렇습니다. 예. 인수 작업은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구성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인수위원 20분 주축으로 또 실무위원들하고 작업하고 있고요. 예. 하나 재미있는 말씀드리자면 인수위원이 법으로 20명입니다. 어. 첫날 출범식 하는데 다들 모이셨는데 20명 중에 14분 제가 처음 보는 분들입니다. 인수위원을 어떻게 뽑는데요? 인수위원을 여러 군데서 추천받았는데 예. 저는 작은 규모로 일 위주로 전문성 위주로 뽑자고 해서 간단한 뭐 검증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예. 추천받아서 뽑아갔습니다. 20분 중에 6분은 뭐 안면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가까운 분 한두 분 계셨지만 예. 14분은 그날 처음 보는 분들이었습니다. 하하. 그리고 정치인들을 다 제가 배제했습니다. 예. 지난번 인수위 때는 인수위원 대부분이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예. 근데 국회의원분들이 바쁜데 와서 일하실 수 있겠냐 하고 또 저는 밥보다 다 가려고 그럴걸요? 많은 분들이 희망하셨는데요. 또 정치색을 좀 빼고 예. 경기도정을 위해서 그 뽑자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하고 있는데 예. 열심히 지금들 하고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비서실장도 공모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도지사 비서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 그럼요. 예. 뭐 그동안에는 대부분 뭐 전원이 다 당선되신 분들은 이제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저는 도청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선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많은 공무원들이 이 지사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조심하고 예. 또 눈치 보고 소신껏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먼저 보여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핵심 자리지만 사심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특히 이제 공무원 한 것은 본인이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씩씩하게 내가 역량이 되고 새 도지사와 함께 도를 바꿔보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분들 지원해달라. 예.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전에와 좀 다른 시도였고 또 바깥에 주는 메시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또 이 말씀 하나 드려야겠네요. 경기도 간부들, 비서실장을 포함한 간부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거기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를 예. 했습니다. 네.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오늘까지 마감인데 아마 공무원들 속성상 오늘만이 아마 지원이 올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럼 면접도 보실 겁니까? 네, 보겠습니다. 뭐 일부 그 분들하고 같이 보고 저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분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도의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그 힘을 합쳐서 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공모하신 분들 오늘 혹시 들으면 도움 될까 봐 제가 여쭤보겠는데 어떤 걸 제일 우선으로 보시겠습니까? 본인의 그 열정과 의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본인의 역량이야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들. 제가 부총리 그만둘 적에 이임사에서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임사는 보통 경제된 일 쭉 하고 마지막에 남은 직원들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보통 합니다. 두 가지 당부했습니다. 하나는 상상력을 주문했고요. 두 번째는 용기를 주문했습니다. 두 개 다가 얼핏 보면 공직자하고 잘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저는 공직자들이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이 없으면은 기술적이고 기능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좋게 얘기하면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중심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상상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공직자가 갖고 있는 기능적 한계를 뛰어넘자는 거였고요. 두 번째 용기는 소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용기와 소신, 자기 중심은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과 용기를 주문했는데 아마 보통 공무원들은 얼핏 이야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은 제가 그걸 주문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조금씩 해서 예. 이제까지 틀을 깨는 상상력 그리고
어떤 외압과 또는 정치적인 그 변화에도 자기 중심을 갖고 있는 소신, 예. 그러려면 실력과 용기, 그런 걸 강조하고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니, 너무 어려운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네요. 저는 어떤 것일지 그림은 좀 그려지는데 아유, 예.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지원 자격이 있죠. 그렇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저는 안 되겠네요. 우리 앵커님 그 지원하시면은 그 저희 그 임기제도 있고 별정직도 있으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특별 보좌역으로 모시겠습니다. 대선 때 만드셨던 당이 새로운 물결이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정말 이제 도정을 운영하면서도 참 새로운 물결 한번 일으켜 봐주시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치도 그렇고 또 지방 행정도 이렇게 선출직으로 뽑다 보니까 좀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많았지요. 네. 이번에 아까 그 인수위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인수위 하면은 알려지기로는 그냥 선거 때 뛰었던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었습니까 원래? 인수위에 이제 그 캠프에 뛰었던 분들 많이 들어오시게 돼 있고 또 정치인들이 관여를 하시고 지금 저희 인수에도 인수위원 빼고 이제 그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은 캠프에서 일하셨던 분들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문제는 이제 그 도에 이제 취임해서 인사를 하는데 논공 행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와 이제 귀결이 될 것입니다. 예. 저는 논공 행상식으로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전문성 있고 공익에 대한 헌신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일부분들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캠프 때 또는 선거 때에 같이 뛰었다는 이유만으로 도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것에 예. 대해서는 저는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이 뭐 경기도나 광역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그 경기도 의회도 있고요. 또 중앙정부와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 국회와도 관련이 많습니다. 경기도를 위한 또 경기도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치는 제가 하겠습니다. 예. 마침 이제 도의회의 의원들이 이번에 딱 절반씩 78대 78이더군요. 아주 절묘한 수가 나왔어요. 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존중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절묘한 그 황금 문화를 만들어 주신 것은 이 진영과 이념 논리를 뛰어넘어서 협치도 해보고 진정성 가지고 필요하면 치열하게 토론도 해보고 한번 해보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경기도에서부터 그런 면에서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들하고 함께 도의 그 앞날에서 논의하고 제 진정성과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서 필요하면 설득도 하고 또 그분들 말씀이 맞으면 제가 설득당하고 양보도 하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국회도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경기도를 위해서 제가 필요한 것 가서 뭐 매일이라도 가서 제가 협조 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거기까지입니다. 좋지 않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정치를 경기도정에 이끌고 들어올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도의 인사 또는 도의 운영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진영 논리, 또 당파 논리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논리로 도정과 도민을 위한 이래만 제가 헌신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실용, 실사구시하겠다. 제가 당선되고 첫 방문지가 다산 선생 출생지였습니다. 예. 원래는 제가 매년 강진의 그 사의제와 다산초당을 그러셨죠. 늘 방문하는데요. 예. 이번에는 저희 관 내에 있는 남양주의 다산 선생 남양주에 있죠. 예, 출생제를 첫 일정을 갔습니다. 예. 가서 그 다 선생님의 그 실사구시 정신 그때도 노론 소론 뭐 벽파 시파 싸웠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조선시대 개혁을 주장하셨던 분이 다 선생이십니다. 그래서 그 경기 도정을 위해서는 그런 걸 뛰어넘는 실용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도정을 임하겠습니다.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아주 기대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 관심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중앙 정치가 아니고 지방 정치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정치. 지금 국민들이 특히 김동연 당선인을 주시를 하고 있는 거 몸으로 느끼시지요? 뭐 과분한 그
주목을 받고 있어서 부담이 좀 됩니다. 그냥 뭐라고 할까요? 제 생긴 모습 그대로 진정성 가지고 제 그동안의 그 국정 운영의 역량과 경험 34년 부총리까지 한 걸 쏟아붓겠습니다. 예. 저도 부족한 게 많지요. 채워나가면서 쏟아붓겠습니다. 거기서 보여주신다면 참 또 많은 국민들이 더 큰 것을 바라고 원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경기도의회가 말씀하신 대로 78 참 여야 동수절묘한데 지금 협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혹시 협치를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번 인수위 때 저희가 국민의힘에 참여를 요청드렸고 그거를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보내주시기로 예. 했는데 그 후로 추천을 안 해주셨어요. 저희 인수위원이 20명인데 지금 18분이 채워져 있고 두 자리를 국민의힘 자리로 비워놨습니다. 비록 그 추천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수위원이 문 닫을 때까지 그 자리 비워놓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전공분들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분 역량에 맞게 저희가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하겠고요. 이번 인수위에서 국민의힘과 저희 민주당 제가 함께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공약이 있습니다. 공통 공약이 있고요. 또 저희는 내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 낸 것 중에 좋은 거 있으면 이번 인수에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도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정신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남경필 예. 전 지사 시절에 연정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그래서 부지사도 할애하고 인사도 일부 이렇게 하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아직 먼 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워낙에 이제 그 남경필 지사 당이 소수당이었고 다수당이 민주당이었고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연정까지 갈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낮은 단계 협치에서부터 저는 시작을 해서 정책 협치, 일단 문지방을 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는 그 일을 하면서 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구색과 주기도 아니고 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쇼도 아니고 진정성 가지고 경기도를 위한 협치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 상대에서 얘기하는 좋은 정책 저희가 수용하고 또 좋은 분들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 도정 방향과 전문성이 맞으면 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낮은 단계부터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늘려나가 볼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어디까지 갈지는 앞으로 상황에 달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제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모습을 경기도에서 좋은 그 샘플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중앙 정치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그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델하우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여튼지 주목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아주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시면 네. 방송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거든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예, 아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몇 아유, 분이 네. 지금 벌써 보내주셨는데 그렇군요. 여수 밤바다 아이디 쓰시는 분, 제가 찍었다 분 나오셨네요. 경기도 분이신가 봅니다. 네, 그러신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네. 김성규님 당당하게 이기셨습니다. 박미전님 경기도민입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창옥님 경기도가 정치 모범을 보여주세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KKUNG2 쓰시는 분 잘해 주셔서 민주당 이미지까지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끝날 때 좋은 댓글 또 좋은 문자 선정해서 저희가 BHC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기 북부 쪽에 네,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습니다. 계시잖아요. 그 북부를 경기 북도를 따로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사실은 한 30년 넘게 정치인들이 그런 비슷한 공약을 내세운 분도 계시고 했지만 그동안은 그게 선거용이었어요. 다리 놓겠다고 했다가 그냥 끝나면 흐지부지 되고. 네, 저는 처음에 이 사안을 접했을 적에
저희 그 뭐라고 할까 선거 참모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네. 제가 경기북도를 여러 번 방문했었고요.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경기북도가 그 지난 70년 동안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군사보호구역, 또 상수도 보호구역, 환경보호구역, 여하튼 중복 규제로 인해서 여기 주민들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피해 보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재난지원금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순응했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죠. 피해에 대한 보상이지요. 경기 북부 주민들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피해를 보셨죠.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논리를 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경기 북부 지방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피해의 보상 차원이라고 하면은 그 새로운 도 설치까지 제가 공연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 만나고 하면서 경기 북부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봤어요. 경기 북부 지방의 인구가 360만입니다. 만약에 도로 된다면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인적 자원의 우수성을 봤어요. 물론 그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주, 호남 지역도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가장 큰 저는 호남 지방의 경쟁력과 잠재력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경기 북부 지방에서도 제가 청년들 포천에서 만나봤고요. 오지라고는 연천에 가서도 주민들 만나봤고 했는데 그곳에 그 우수한 인적 자원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그 중복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면에 정말로 잘 보존된 자연과 지금 뭐 ESG 경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CSR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봤어요.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비교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서 성장 잠재력의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가 경기 북부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이런 모습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라는 걸 보이면서 좋은 정책 내용을 집어넣고 또 그 방법으로는 규제 완화와 또 그 지역에 맞는 대규모 투자와 이 교육과 또 이 의료 서비스라든지 하게 되면은 정말 발전시킬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경기 북도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만들어서 한다면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1~2%포인트 올리는 건 제가 볼 때 유도 아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기 북도를 만든다면 그걸 분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꼭 도를 나눠야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훌륭한 도지사 나오셨을 때 아울러서 또 다 같이 발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이제 저는 분도란 말을 쓰지 않고 이제 설치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설치하는 데에 이게 금방 되지 않습니다. 물론 또 법도 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지사로서 그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치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게 된 것은 경기도 남부 인구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예. 경기 북부 인구가 400만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점에서 북부 지방이 남부와 좀 다른 형태의 성장의 궤적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저는 경기 북도 자치도라고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자치광역시라는 명칭을 쓰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제주도고 하나는 세종시입니다. 예. 특별한 정책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 같은 정책적 목표를 이제 역점을 두기 위해서지요. 아까 말씀드린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라든지 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또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이제 의지의 표명이자 방법에서도 그런 방법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 중앙정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뭘 맡고 계시던데? 제가 정치교체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네. 정치교체.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항상 강조하시던 건데. 그렇습니다. 뭐를 바꿔야 정치교체가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첫 번째 권력구조 개편. 이것은 그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포함하는 네. 권력구조 개편. 예. 지금처럼 승자 독식하는 그 정치 구조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지금 새로 대통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됐는데 지난 취임 이후에 그 이 새 정부에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용산 그 이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승자 독식 구조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무소불위하게끔 또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거치지 않고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도 바꾸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치 개혁입니다. 이것은 정치 기득권을 깨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지금 단순 다수 소선 공구제니까 역시 똑같은 승자 독식 구조 논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면책 특권 없애자. 예.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뽑아놓고 보니까 영어 안 열시다는 사람들 유권자가 다시 불러들이는 예. 하자든지 또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기득권 깨기입니다. 정치 기득권 깨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정치교체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경기도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많은 시간을 쏟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 그 틀을 만들어 놓고 또 간사나 또 위원들이 굴러가게끔 하는 정도에까지 일을 좀 하면서 예. 이 정치판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그 성찰이 부족했고 변화 개혁에 대해서 솔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먼저 기득권 내려놓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시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워크숍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만 얼른 여쭤볼게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문재인 때문에 졌다, 이재명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의 책임이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과 합당해서 뭐 2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저도 반성한다 생각합니다. 다 같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고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반성했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바뀌겠다고 하는 의지를 먼저 보여주고 우리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솔선을 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내려놓는 기득권과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싸울 겁니다. 이견이 있을 거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갖는 기득권을 내려놓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 그 제대로 된 모습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면 솔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좀 나와 주십시오. 네. 뭐 시간이 아니라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변화 저희들이 기대하고 또 민주당의 희망의 씨앗으로 또 잘 커나가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